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보안 관제로 신입이 5명이 오면 3명은 한 달 안에 나간다. 대부분. 아무튼 이런 이야기도 했고, 화이트 해커 중에서는 사실 모의 해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관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됐거든요. 보안 관제. 근데 제가 사실 그 자리에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전날에 과연 이 보안 관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보안관제 1을 제 취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실 보안관제가 중요하지 않은 일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비전도 나름 있고, 그런데 저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이 보안관제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할까봐, 그러면 좋게 이야기할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와, 보안관제 역시 짱이야, 멋있어 하고 보안관제를 들어갔어. 그러면 저를 욕할 거잖아요. 노말틱 욕을 할 것이다. 뭐 보안관제에 대해서 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되게 뭔가 낭만적으로 이 보안관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자기를 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현실과 꿈. 과연 자라나는 희망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할까? 정말 저 진짜 진지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안 좋게 이야기할까봐 뒤에 꿈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점, 멋있는 부분, 그리고 장점들을 조금 추가를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혹시 학생들이 이 관제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실까봐. 이게 정보보안 관제라는 게, 여러분들께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보보안 관제는 무슨 일이냐면 공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격을 방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해커의 공격을 앞에 서서 막아주는 사람들은 진짜 이 보안 관제입니다. 모의 해킹은 간접적으로 취약점을 먼저 제거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 실전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걸 막 방패로 막 막아치는 거는 이 보안 관제라는 거죠. 이게 멋있는 부분이에요. 멋있는 부분. 멋있잖아.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솔직히 좀 멋있죠. 나는 실제 해커들이 공격하는 걸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 공격을 막으려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24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 해커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만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커들은요, 워라벨이 없습니다. 블랙 해커는 24시간이 공격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보안 관제는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야간 근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간 근무, 야간 근무 막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 야간 근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녁에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야간 근무, 쉽게 말하면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보안 관제가 육체적으로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물론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관제 일을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친구가 한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말만 들어도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야간 근무, 밤새서 근무를 하면. 그러나 여기서 장점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안 관제의 좋은 점. 실제 공격자들의 공격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공격이 어떤 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트렌드,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 최고죠. 실제 나쁜 해커들이 보내는 공격을 가지고 요새는 이런 공격들을 하는구나, 또 나름 찾아서 공부를 해. 그러면 실력 향상이 엄청 좋은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실제 공격자들의 공격을 분석하고 공부하면 발전할 거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다. 여러분들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진짜 극강의 정신력이 아니면 육체가 이겨요, 보통은.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발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제에 가시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정말 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대하면 안 되는 분들 정말 독한 분들.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힘들면 이런데 에너지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환경은 좋으나 이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제로 스킬업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력이 강하면 이런 데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어느 곳에 가든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보안관제 취업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곳저곳 찾아봤어요. 현업이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거는 제 친구가 장난으로 한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안관제 취업 어떻게 하냐고? 누가 하고 싶대? 이름 알려줘. 자기가 자리 만들어준다. 물론 그 친구가 장난으로 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보안관제는 TO가 많아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이해킹은 TO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면 보안관제가 TO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잘 생각해 봐. 지금 보안관제 서비스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에요? 20년은 더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쌓였겠죠. 근데 왜 아직도 TO가 많냐? 퇴사자가 많다. 자, 그럼 왜 많을까? 힘들다. 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안관제로 신입이 5명이 오면 3명은 한 달 안에 나간다. 대부분 5명을 뽑으면 한 달 안에 3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친구가 팀장님한테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지금 신입이 10명이 필요해? 그러면 30명을 뽑아달라. 그러면 한 달 뒤에 한 10명 정도 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보안관제에서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커리어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다. 그거는 각오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안관제 취업을 하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지식이겠죠. 네트워크 지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방화벽이라든가 IDS, IPS, 자, 요런 지식들이 조금 있다면 채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있겠죠. 하지만 꼭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원서 쓰시면 아마 대부분 음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컴맹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안관제를 너무 안 좋게 이야기를 했나? 마음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어떻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현실은 그래요. 물론 제가 보안관제 일을 안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진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안관제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시다면 보안관제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건너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걸 여러분들께 하는 거예요. 필요한 자격증 없습니다. 그래도 네트워크 기본 지식은 알고 가야죠. 네트워크 기본 지식을 알고 보안관제에 들어가는 게 매너입니다.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관제에 들어오는데 TCP가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들어온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정말 이제 갑갑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빌런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셔요. 학생분들이, 노말팅님 혹시 다른 직무로 들어갔다가 다른 직군으로 이직 쉽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제가 관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모이해킹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프라 갔다가 모이해킹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군을 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직군 간 이동이 좀 자유롭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현실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실. 이상적으로는 아마 어느 회사든 우리는 직무 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주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나 관제에 들어갔는데 모이해킹으로 가고 싶어. 직무 이전을 신청해. 자, 그럼 모이해킹 팀에서 관제에서 오는 거 웬만하면 잘 안 받거든요. 어차피 업무 영역이 달라요. 지식이 달라. 근데 관제에 있는 분이 열심히 해서 모이해킹 지식을 쌓았어. 그럼 모이해킹 팀에서 오케이 해줄 거잖아요. 근데 같은 회사에서 직무 이동을 하려면 하나 허락을 더 받아야 돼요.
관제에서도 팀장님이 나가는 걸 허락해줘야 됩니다. 이 직무 이동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서 컷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력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게다가 그것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군에 발을 담그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채용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그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인프라 하다가 모이해킹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하다가 모이해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직무 이동을 신청을 해. 근데 안 해준다고 했죠. 다 퇴짜 맞아. 그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안 되겠다. 이 회사에서는 직무를 바꿀 수 없겠다. 이직을 결정해. 그래서 다른 회사 가서 저 모이해킹 하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회사에서 여러분의 인프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일을 웬만하면 안 주죠. 여러분들 하던 거, 여러분들이 잘하던 거를 보통 보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키는 게 더 좋죠. 근데 회사 입장은 어때? 얘가 잘하던 거, 얘가 해오던 거를 보내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잖아요. 직무 이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력을 삭제한다면 가능해요.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프라 경력이 2년이 있어. 근데 다른데 모이해킹으로 이직하려고, 저 인프라 경력 2년이 있으니까 모이해킹 경력 인정해주세요 하면 안 되겠죠. 신입으로 들어가야겠죠. 경력을 삭제하면 가능하다. 요거까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